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이화여고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는 윤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교사가 된 건 1997년부터 해서 어느새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운이 좋게 EBS 강의는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있는데 저는 1900년대생이니까 엄마랑 말다툼이 나거나 아니면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1900년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라고 하던데 보니까 약간 세기가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2000년부터 운이 좋게 EBS 강의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거는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좋은 강의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좋았던 거는요. 클릭해서 찾아보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제 모습을 하나씩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많은 애착이 가는 강의가 있는데 그중에 단연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가 뭐냐면 그 수험생들을 위한 그리고 수험생들 학부모들을 위해서 특강을 한 게 있는데 전국 다니면서 특강을 한 거 이렇게 하나 캡처를 해서 이제 EBS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가 바로 거창이었던 것 같아요. 2016년에. 그래서 혹시 우리 학생들은 그거 말고 봐야 할 영상이 많으니까 아이 때문에 아니면은 또 이 지루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뒷바라지 하면서 힘들거나 지칠 때 서로를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짬을 내셔서, EBS는 강의를 좀 찾기가 힘들어서 유튜브에 가서 윤연주 치면, 아니다. 유튜브 맞을 거예요. 윤연주 치면 제일 위에 오렌지색 상의를 입은 영상이 하나 나오거든요.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오랫동안 교직생활과 EBS 강의에서 내가 제일로 뽑는 강의인데 한번 보시면 50분의 강연에서 분명히 위로도 얻을 수 있고 공감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할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니까 그리고 2016년이었을 거예요. 거창에 있는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같이 한 강의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 설명의 1부, 2부에서 아무래도 2부에서 어떤 대학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겠다. 본 게임이 될 수 있겠지만 뭐든지 이렇게 워밍업의 과정도 필요하고요. 딱딱한 이야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워밍업의 단계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쓸 거 없으세요. 그냥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한두 가지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영어공부학습법, EBS 활용법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험생으로서의 나의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 그리고 러닝메이트로 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그 두 가지 주제 중에서도 크게 목차를 나눠보면 저는 수험생들은 꼭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왜 공부를 할까?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학문 탐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제가 10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다가 작년부터 2학년 담임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 면담을 하다 보면 진짜 방향을 잃은 친구들이 많아요. 왜 내가 이런 지겨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의 불화도 많아지고 학교 오는 것도 싫어지고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잠시 한번 여쭤볼까요? 자, 고3 학생 손 들어보세요. 고3 학생. 이야, 우리 박수 쳐줘야 돼. 오늘 집에 갈 때 분명히 너희들은 수능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잖아. 숫자를 하나 생각해봐. 1번부터 5번까지. 자, 그 숫자를 한번 찍어봐. 분명히 맞을 거야. 그치? 어디선가 우리가 행운을 얻을. 때로는 공부 10시간 하는 것보다 1시간의 힐링을 갖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테니까 고2 학생. 아까 저기 뒤에 남학생 2학년이에요. 그랬는데 2학년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야, 꿈나무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1부터 아래 학년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1부터. 그래서 강사들에게는 가장 힘든 조합이에요. 고1, 2, 3이 다 섞여서. 더군다나 지금 현재 모의고사 패턴이 고1, 2, 3이 살짝 다 다르고 따라서 대입 전형도 조금 다른데 하지만 이거는 통틀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길은 하나일 테니까 자, 제가 제일 존경하고 또 제일 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우리 학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이야, 정말 잘 오셨어요. 어디 가서도 돈 주고 들을 수 없는 그러나 우리끼리 통할 수밖에 없는 군데군데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같은 교사의 입장에서 그렇구나 정말 그렇지 공감해 주시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이 중에서요 제일 먼저 저는요 이야기를 학생들이 지금쯤 오늘 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수험 기간 동안 아니면 적어도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목표 한두 가지, 이유 한두 가지를 찾으면 저는 그 친구는 흔들리지 않고 적어도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배출한 졸업생만 하더라도 뭐 1000여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 지금 자기는 대학을 가야 된대요. 엄마 아빠와 더 이상 부딪히기 싫어서. 저는 그것도 한 가지의 돌파구라고 생각합니다. 드물게는 정말 학문이 좋아서 공부하는 애도 있긴 있더라고요. 대학 가서 진지한 학문을 해보고 싶대요. 가서 제대로 뭐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 여기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그게 원래 제대로 정답일 텐데 그 정답을 이야기하는 아이가 저조차도 좀 어색해 보여서 그래도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미래가 밝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경우에는 왜 공부하냐?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럼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은 왜 가냐?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좋은 직장은 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돈도 많고 좋은 배우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그럼 행복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건 행복인데요. 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던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자식이 그러면 졸업하고 나면 자식이 또 뭘 해야 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금 더 멀리 보고 나에 대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나만의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더위와의 싸움일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의 수치와의 싸움일 겁니다. 그랬을 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먼 이유도 좋고 가까운 이유도 좋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겠어. 일단 이 여정은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는 다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 뭐라도 자신의 구심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일 수 있겠지만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오빠, 언니 저를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철이 조금 일찍 들었어요. 분위기 보니까 이건 내가 공부해서 내가 헤쳐나가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3남매를 먹여 살리기도 힘드실 것 같고 대학 공부? 대학은 들어가면 야, 용돈이라도 내가 벌어야 되겠구나라는 약간의 조금 어른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홀로 엄마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정말 이 외모나 뭐나 최악이었어요. 굉장히 뚱뚱하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무뚝뚝하기도 하고 별로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외모도 별로고 집안 배경도 별로고 성격도 그렇게 싹싹한 편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 차라리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나 혼자 승부 걸 수 있는 공부라도 해야 되겠구나, 공부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악착같이 한 편이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서부터 내가 밀려버리게 되면 내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거든요. 어떤 사람의 24시간은 1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왜 1시간을 일해도 그냥 정해진 딱 그 시급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1시간 컨설팅 했을 때 또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마다 시간의 가치가 달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시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겠구나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별로 머리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무조건 닥치는 대로 외웠었어요. 그래서 수학도 거의 암기로 버텼었어요. 암기로 버티는 수학이 뭐 그다지 잘할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대학 가는 만큼은 공부를 해낼 수 있는. 근데 대학 들어가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과정, 또 도전, 힘들긴 했지만 적어도 고3 때 나에게 여러 번의 시련이 오거나 난 정말 머리도 나쁘고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럴 때 딱 다시 돌아, 나 왜 공부하지? 이거밖엔 길이 없어. 내가 나의 자신을 발전시킬 길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겉돌지 않고 다시 책상 앞에 앉게 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요, 병상에 계신 아버님 때문에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된대요. 아빠도 힘드시고 하는데 내가 대학에 합격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빠한테 할 수 있는 효도가 아닐까
한 기특한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동생 때문에 어린 동생 줄줄이 있는데 언니인 오빠인 제가 제대로 치고 나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근사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 따라서요, 가정이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내가 부족하면 혹은 넘치면 넘치는 대로 다 한 가지의 이유는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투덜거리지 말고,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 한 가지에 올 한 해는 적어도 1, 2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헌신하고 투자해야겠구나. 그렇게 된다면 이 더운 여름날에 더위도 좀 이겨낼 수 있고, 또 춥다 하더라도 웅크린 가운데서도 책을 한 자 더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알아요? EBS에서는요, EBS 강의를 많이 활용해서 이제 대학에 성공적으로 합격한 친구들, EBS 장학생, 꿈장학생을 뽑아서 장학금도 주고요. 그 친구들의 사례를 모아서 작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탑재도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꿈장학생 EBS 와서 치면 올해에 뭐 대상 받은 친구들, 장려상 받은 친구들, 아이들의 사연들을 읽을 수 있을 텐데, 볼 수 있을 텐데, 이 중에서도 그런 사연의 성공담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목표를 위해서 노력했고 이만큼 달려와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해서 이 지역 거창에서도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창을 빛낼 수 있는 그런 또 누군가 새로운 다크호스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나만의 학습의 이유에 대해서 특히 한번 꼭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앞으로의 힘든 시간들이 수월하지 않을까. 자, 두 번째로 있어서는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수험생활이다라고 하면 1학년, 2학년 때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했지만 우리 고3들의 스케줄은 모의고사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알고 있죠? 물론 3월도 받고 4월도 받지만 진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다음의 스케줄일 텐데요. 올해는 11월 14일 수능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수능 보기는 힘드니까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직전에 보는 연습이 9월 4일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이전에 바로 우리 코앞에 닥쳐 있는 6월 모의고사. 수많은 모의고사가 있지만 6월, 9월, 11월 시험에 있어서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이유가 바로 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통계를 내면서 수능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시험이 바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6월 4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모의고사와 다르게 아직까지 EBS 연계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BS 연계 교재의 내용과 글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6월 모의평가에서는 각 영역의 수능 특강이 일종의 시험 범위처럼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얼만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지 기준으로 삼을 테니까 수능 특강에 관련된 개념과 문제들 좀 많이 이해를 하렴이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열심히 공부해서 6월 평가를 보고 나면 드디어 모의 수능으로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니까 대략의 예상 등급은 얼마이고, 그럼 나는 수시가 좋을지 정시가 좋을지에 대한 가늠이 되겠죠. 근데 기회는 한 번은 아쉬우니까 그러면 좀 더 준비를 해서 9월 4일에 한 번 더 볼래? 라고 했을 때는 수능 연계 교재가 하나 더 들어가게 돼요. 그때는 수능 특강 플러스 수능 완성까지 해서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시험 준비를 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그러면 11월 14일까지 또 뭐가 들어오나요? 아니요. 더 이상 추가되는 연계 교재는 없고요. 저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최종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면서 스스로 이제 보완해 가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하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학년에 있어서 스케줄은 6월, 9월, 11월이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자, 3월, 4월 모의고사에 있어서 삐끗한 친구들, 아직 제자리 못 잡은 친구들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한 20여일 남아있는, 좀 촉박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대로 된 길을 파악한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승부 시간에 있어서 분명히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3월 달에 스케줄, 그 다음에 모의고사, 6월 전에 스케줄, 9월까지 수능까지 스케줄 쭉 있는데요. 두 번째 거를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딱 5월, 거기에 있어서도 11일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내신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제일 중요한 내신에 대해서는 살짝 내려놓고 이제는 첫 번째 연계고제가 되는 수능 특강에 있어서 얼마만큼 내가 소화하고 있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개념과 적응력을 길러가느냐이고요. 이제 내신 시험은 이제 끝났으니까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올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중에 있어서도요. 저는 영어가 전담이고 다행히 영어가 지금 절대평가로 내려와서 학업에 있어서의 부담은 좀 덜지만 부담이 덜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도 1등급을 도전을 해야 돼요. 적어도 한 2등급 이상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왜 국어 수학은 내가 딱 보고 나서 더 신경 쓰이는 게 쟤 어떻게 봤대? 쟤 어떻게 봤대? 왜냐하면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달라지지만 영어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만 잘하면, 나만 90점을 넘어가면 1등급이니까 저는 수험생 물어볼게요. 국영수 중에서 그래도 1등급의 가능성이 좀 높은, 좀 학습 부담이 덜한 그 과목이 뭐예요? 영어예요, 영어. 국영수 중에 있어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팁을 좀 드리면, 자, 작년 수능 시험 문제 리스트인데요. 듣기 평가가 1번부터 17번까지인데 1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가 옆에 보면 이 연계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응용이 돼서 나왔어요. 1번부터 17번까지인데요. 1번부터 15번까지. 그러니까 듣기는요. 여러분 16번, 17번 문제 알죠? 길게 얘기하고 두 세트 문제 푸는 거, 문제 두 개 푸는 거.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듣기 교재, 수능 특강, 그다음에 수능 완성 듣기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다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내가 듣기는 못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영어 듣기는 연계 교재에 있는 듣기만 딥딱 훈련을 반복하더라도 충분히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친구들, 내가 이 거창에서 살다 보니까 이 원어민 얘기를 잘 못 들어가고 듣기를 잘 못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이 범위 내에서 듣기는 해결이 되니까 그 연계 교재에 대한 학습 방법, 방향, 요걸 잘 하면 그까지 듣기는 내가 정복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준을 딱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듣기는 안 틀려야. 빈칸 문제 틀린 건 괜찮아요. 제일 어려운 거니까. 쉬운 거는 틀리게 되면 나의 등급이 하나 떨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 듣기는 지금 우리 수험생들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있죠? 그거에 대해 충분히 연습을 하면 이번 6월 모의고사 때 분명 1번부터 15번까지는 거기 있는 내용을 조금 수정하거나 참고하거나 약간 변형이 되어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 번 자꾸 반복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듣기는 듣기다. 자, 독해 한번 가볼게요. 18번부터 45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쭉 문제 중에서 지금 번호대로 쭉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게 EBS 연계 교재. 즉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의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번호를 보시면요. 하얀 번호가 있고 밑에 핑크색 번호가 있죠. 하얀 번호는요. EBS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제만 비슷하지 이거 내가 읽었던 지문인가 아닌가 좀 알딸딸할 수는 있는데요. 자, 저기 어법에서부터 7개의 문제는요.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문제만 바꾼 거예요. 마치 교내 시험처럼요. 내신 시험처럼. 그래서 한 가지 얘기를 해두면요. 작년 어법 문제가요. 원래 수능 완성이라는 연계 교재에서는 원래 문제가 주어진 문장을 한번 넣어보세요. 문장 넣는 지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자리에 문장을 딱 넣어놓고 어법 문제로 바꿔서 수능에 출제가 됐던 거예요. 이거는 지문이 똑같이 나오니까 자 우리 수험생들 영어 공부하면서 알 거예요. 자, 빈칸 문제쯤 나오면 이제 사경을 헤매죠. 문제도 어려워지고 시간도 막 많이 지나가고. 그런데 내가 연계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익숙해진 지문이 한두 개만 나왔다. 이거 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 주제가 뭔지 나 알고 있는데라고 한두 문제만 그렇게 만나게 되면요. 거기서 된 기분의 어떤 업그레이드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시간 절약 이런 것들이 끝까지 이어지게 되면 훨씬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상승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연계 교재의 연계율이 70%로 유지한다고 해서 아마 6월 모의고사 때요.
어디서부터냐면 어법, 어휘, 빈칸, 그 다음에 문장 넣기, 순서, 무관한 문장 요런 유형은요 EBS 지문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아마 변형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수험생들은 수능 특강에 영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남아있는 시간에 최대한 좀 많이 풀면서 단어도 외우고 구문 연습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수험생들 보면 수능 특강 영어 수업 시간에 풀고 있잖아. 학교에서 풀죠. 대략 진도 어느 정도 나갔어요? 책이 좀 두꺼운데 뭐 한 3분의 1 정도 나갔을까?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절반 넘게 나갔어요? 테스트 2까지? 벌써? 우와. 저희 학교에서는 그 영어 독해 연습하고 수능 특강이 동시에 나가다 보니까 한 중간 정도 나갔으려나? 많은 학교들이 책 절반 정도 나갔을 텐데 6월 모의고사 가니까요. 교재 제일 뒤에 보면 뭐가 있지? 미니 테스트 있잖아요. 거기서 6월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왠지 의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너희들 아직 끝까지 다 문제 못 풀었지? 우린 여기 있는 지문 활용할 거야. 이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또 특히 여기 강의 온 친구들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풀긴 하지만 뒤에 어차피 미니 테스트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 그거는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쯤에 풀어보고 지문 한 번 더 꼼꼼히 보고 하다 보면 6월 4일에 대박. 이거도 어저께 내가 분명히 봤던 그 지문인데 이게 이렇게 나왔나? 그러면서 한 번 더 자신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자, 이거 제가 일일이 찾았느냐? 아니에요. EBS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연계율, 올해의 연계라고 해서 이게 사이트에 다 있는 거 제가 그냥 따온 거예요. 그래서 EBS 사이트에 가보면 평가원과 관련된 이 공식적인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고 하니까요. 잘만 활용하면 6월 모의평 끝나고 나서도 이 자료가 제공이 될 테니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제가 직접 예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작년 6월 모의평가에 나온 지문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수능 연계교재에서 이렇게 지문이 나왔었어요. ABC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해서 수능 연계교재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되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애들이 이런 거 풀고 막 찾아내고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어법 문제니까 이제 막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이거 되게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낑낑거리고 열심히 풀었을 거예요. 자, 학교 수업에서 학교에서 혹은 뭐 자기가 수능 연계 교재 같은 거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지문을 읽고 또 반복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랬더니 자, 6월 모의고사를 딱 갔어요. 모의고사 때 얘들아 저기 앞에 한번 봐보세요. Here's an interesting thought. 해서 여기 재밌는 이야기 생각이 있어요 라는 지문이 나오고 밑에 보면 none 질문하고 나서 non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요게 6월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저거 번호는 제가 틀렸는데요. 좀 전에는 어법 문제였는데 지문은 똑같이 해가지고요. 밑줄 친 넌의 의미가 나타낸 게 뭘까요? 라고 해서 객관식 문제로 바꿔서 나오더라고요. 위에 보세요. Here is an interesting thought. 그치? 앞에도 똑같아요. 요것만 어법은 원래대로 있는 걸로 고쳐놓고 똑같은 게 오히려요. EBS 교재에서는 어려운 단어 한 개만 줬거든요. 근데 실제로 모의고사 가니까 어려운 단어 하나 더 줬어요. 오히려 더 친절한 서비스로. 그러니 내가 이 지문에 있어서 조금 평소에 열심히 한 번만 더 봐두고 꼼꼼히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물론 연계교재 2권이 적은 양은 아니지만 쉬운 지문 빼고 쉬운 문제 유형 빼고 하면 몇 가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또 여러분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에는 연계의 비결이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남들도 1등급 받을 수 있다는데, 내가 국어 수학도 열심히 하겠지만 영어는 좀 더 효율적으로 고등급을 관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3단계 학습이 있지만 솔직히 개념 확립은 자 1, 2학년들 잘 들으세요. 영어의 개념은 단어 많이 알고 기본적인 약간의 어법 같은 거 그게 1, 2학년 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학년은요, 부족하면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연계 교재를 많이 풀면서 실전에 대한 감각과 많이 읽으면서 거꾸로 단어와 표현과 구문 같은 걸 익혀가는. 그러다가 이제 실전 점검이 되면 이제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기출문제도 좀 풀어보고 영어 학습의 중심은 연계 교재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고요. 조금만 더 나누어서 보면 이렇게 해요. 듣기는 EBS 연계 교재의 연계율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듣기 연계 교재에 있는 걸 내가 꾸준히 뭐 반복해서 들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익숙해지면 되겠구나. 어휘요? 3학년이다. 아유, 다른 단어까지 하긴 힘드니까 연계 교재에 있는 지문 공부하면서 거기 있는 단어들을 좀 흡수하고 있으면 어차피 그 지문들의 연계도 높으니까 좀 좁혀서 연계 교재에 있는 어휘들을 우선으로 외우자. 어법이요? 수능에서 딱 한 문제 나오지만요. 어법 공부는 그 한 문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 가면 문장이 길고 복잡해져서 기본적인 어법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긴 문장을 끊어읽기를 잘하고 이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니까요. 그 어법 한 문제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독해를 위해서 하는데 만약에 내가 어법 문제에 대해서 좀 선생님 그거 하나만 좀 맞으면 1등급, 2등급이 좀 수월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요. 어법은요. 나오는 놈만 맨날 나와요. 예를 들면 주어, 동사, 수일치 맞추거나 관계대명사, 분사. 자 여기 앞에 있는 어쩌다 보니까 앞에 있으니까 어법 그러면 제일 싫은 거 뭐 있어요? 어법에 생각나는 개념 뭐 있을까? 응? 어떤 거? 아 대시랑 와셔. 맞아요. 대 타고 맨날 대 타고 와 타고 구분하는 거 맨날 나오거든요. 왜? 중요한 어법은 반복해서 나오니까 전혀 못 알아듣시는구나. 좀 있으면 알아듣는 거 나올 거예요. 맞아. 대 타고 와시 너무 싫어요. 맨날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딱 정리를 해두면 어법은 나오는 놈만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2년 동안의 어법 문제만 딱 골라서 그것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약속하건데요. 그 언저리에서 올해의 모의평가도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3학년쯤 되면 공부를 넓히는 게 아니라 좁혀서 꼭 해야 하는 필요한 중요 개념들 그런 것들이 영어에 있어서는 수능 연계 교재 일단 그 범위 안에서 시작하자. 구문 독해한다. 이조차 연계 교재에 있는 지문 보다 보면 한 지문에 늘 제일 긴 문장들 하나들 있거든요. 한 지문당 한 놈씩만 골라서 끊어읽기 하거나 분석하는 연습하거나 그럼 100개의 지문을 읽었다. 100개의 문장에 대한 해결력이 응용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영어하고 국어 공부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가늘고 길게 오래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영포의 가능성이 있거나 영어를 꽉 놔버리고 싶다라는 친구 있으면 저랑 내기 한번 해볼래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180여일 남았죠? 매일 지문 2개씩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포기하려고 했을까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포기 안 한 게 정말 다행스러울 거예요. 하루에 딱 2개라도 좋으니까 가늘고 길게 꾸준히 그 2개씩만 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의 등급에 2-3단계는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그걸.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독해에 있어서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간단히 보면서 일단 이 정도의 원리에 있어서 방향을 잡으면 좋겠구나. 속으로는 나 원래 저렇게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거에게 피드백도 받아서 내가 진짜로 잘하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10% 더, 20%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거기까지 해서 근데 우리가 또 그러다 보면 연계 교재, 수능 교재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돼서 EBS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EBS 생각하면 다들 강의만 생각하는데 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빈도가 높고 특히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서 살다 보면 왠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뭔가 정보도 좀 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서울에서는 뭐도 여러 가지 한대던데 근데 서울에서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정보가 많다고 해서 다 그걸 자기 걸로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이런 거에 있어서 EBS도 들어가 보고 신문 기사도 보고 해서 정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클릭을 해서 찾아내느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EBS 같은 경우에도요.
항상 강의만 있는 거 늘 나왔고 밑줄 쫙 치면서 뭐 이거 중요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던데 한번 참고해 보면 우리 거창 친구들도 효용성이 높을 것 같아요. 내신 대비에서도 있어요. 수능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 아까 여기 2학년 남학생들이 있었잖아요. 나 2학년 담임이니까 혹시 3월 모의평가 봤었죠? 3월 학력평가 혹시 그게 중간고사 시험범에 들어갔었나요? 그쵸? 그럼 그거 어떻게 공부했어요? 모의고사 학교에서 잘 설명해 주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공부해서 내신 준비했지? 학원 갔나?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 물어봤나? 아니면 안 했나? 어떻게 했어요? 사실대로. 아유, 저런. 여학생만보다 이렇게 남학생은 설레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나를 모르지. 자, EBS에서는요 모의평가 공부하고 나면 학교에서 그걸 시험범에 넣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따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해설 강의도 하고요 내신 대비해서 아예 특강도 해줘요. 그래서 올해는 2학년 모의고사 해설도 하고 내신 대비해서 특강도 한 게 제가 그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 강의를 본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댓글을 막 달아요. 선생님 대박. 1학년 때 모의고사 나온 거 다 망했는데 선생님 그래도 이렇게 짚어주시고 좀 강조해 주시고 그 강의 꾹 참고 봤는데 시험에 그대로 많이 나왔어요. 되게 적중률도 높았고 공부하는데 자신감도 들고.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들 눈이 다 똑같아요. A 교사가 중요하다고 찝는 거는요 B 교사도 같이 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학생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집어서 설명을 해주고 하면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자, 여기 남학생 나랑 약속을 하자. 6월 4일에 아마 1, 2학년들도 모의고사를 보는데 아마 거창 친구들은 안 보는 것 같아요. 서울에 저희 학교도 6월 모의고사를 안 보는데 그때 모의고사 기말고사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요? 만약 들어가면 꼭 EBS 들어와서 해설 강의도 보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특강도 꼭 봐요.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테고 아까처럼 안 했어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나올 테니까 알았지? 그래서 쭉 보면요 내신 대비를 해서 특히 우리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 3주 완성이라든가 중간 기말 예상 모의고사라든가 내신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어차피 EBS 강의라든가 아니면 수능 연계 교재에 대해서 많은 강좌들이 있으니 EBS 강의 좀 친숙해지면 고3 때 덜 부담 거부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해설 강의도 들어보고 내신 대비 강의도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수업하면 공부하면 더 좋겠고 이렇게 내가 학습 방향을 잡으면 더 좋겠다라는 노하우가 생기니까 고3 때는 더 수월할 수도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능 대비해서는요. 개념에서부터 공부 특강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실전 특강까지 수능 대비가 있다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또 놀라운 건 딱 보세요. 수시 논술 대회에서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어를 해서 찾아갈 수 있어요. 학생부 전형에 있어서도요. 저런 식으로 다 강좌가 준비되어 있어요. 특히 면접에 관련해서도요. 기출 그다음에 또 대비해서 특강들이 있으니까 정말 백화점처럼 많아요. 근데 몰라서 못 쓰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경찰대 사관학교 관련해서 기출문제 특강이거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진짜 선물 보따리 같아요. 들어와서 특히 논술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이런 거. 나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기본적인 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이런 팁들도 여러분이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일 또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대입 상담실 방문 방법인데요. EBS 대입 상담실, EBS 메인 홈페이지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상담글을 작성을 하면 EBS 측에서는요. 그 글에 대해서 답변 선생님 배정을 하고 중요한 건 18시간 내에 답변이 올라와야 돼요. 룰로 만들어놔서. 그래서 내가 질문을 올리고 나면 적어도 18시간 이내에 답이 올라오게 되니까 한번 써보세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 한번 상담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쪽집게가 필요해요. 좀 더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또 가이드를 해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수험생 학부모로서의 저 이것도 한번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데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재미난 조사들이 많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에 있던 기사인데요. 자,
이럴 때 우리 부모님 정말 싫어요. 자, 진짜 동감하는지 부모님과 학생들 한번 들어보세요. 쭉 내용들이 많은데요. 엄마가 수능 남은 날짜 카운트다운 할 때 싫을 것 같아요. 쭉 보세요. 나는 몇 개나 들어갈까. 근데 도시락 반찬 서운하게 싸도 이거 약간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요새는 또 급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요거 너무 공감하지 않아요? 항상 부모님 왜 막 공부하려고 하는데 뒤통수에 대고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짠해요. 그렇죠? 내 능력에 비해서 기대가 클 때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자기의 능력을 어머니들 말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여기도 알지. 근데 어머님도 아시면서 아버님도 아시면서 뭔가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될 때는 참 그래. 이럴 때 싫다더라. 진짜 싫어요? 그럼 조금 참고를 해두세요. 알면서도 싫은 짓 하는 건 또 너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럴 때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지 한번 피드백을 줘보세요. 너무 심하다, 그치? 시험하면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속은 부글부글 끓긴 하지만 요런 거 너무 속이 보이긴 한다마는 정말 인간만 볼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데서 성적에 관해서 부담을 들어주지 않을 때 자, 학생들 여기서 한 가지를 뽑는다 그러면 어떤 거 뽑고 싶어요? 이럴 때 참 좋아해요. 한 가지만. 공감. 저희 어머님이요. 제가 늦둥이로 나서 41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제가 고3 때 거의 환갑죠.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아시는 게 없어요. 그때는 학력평가였는데 아시는 거 없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대학을 나오거나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 당시에서는 그렇게 오래 많이 학교를 못 다니는 분위기라 그러니 저의 입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돌아보면요. 고3 때 우리 엄마가 항상 해준 게 이건 꼭 해주셨어요. 보니까 요즘 고3, 고1, 2, 3 학부모하고 저하고 이제 연령이 비슷하더라고요. 여기 서태지 세대 아닌가요? 서태지, 유재석 동갑 요럴 거예요. 장동건 동갑 요 시리즈. 그 연령대. 그때 그 당시에 엄마가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우리 아들이 고3 되면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제 기억에 항상 한 번은요. 제가 학교에서 11시까지 야자하고 집에 도착하니까 12시 거의 가까이 됐나? 근데 엄마가 안 나와 계신 거예요. 그치? 우리 엄마도 이제 힘드시는구나. 그런데 거의 아파트에 다 올라갔는데 그때 아파트 문이 벌컥 열리면서 거의 헝클어진 모습으로 엄마가 확 탁탁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의 집에 다 오니까 나를 보시고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머리고 뭐고 이게 아파트 밑으로 안 나오신 게 정말 천만다행히. 근데 너무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그게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서 수험생들 이야기하고 부모님들 만나고 했을 때 그게 우리 엄마 사랑이었구나. 근데 제 이 설문조사에서 이거 보고 마음이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요거 하나라도 오늘 챙겨가시면 오늘 온 거 정말 잘한 거 아니실까. 자, 이런 설문도 했대요. 어떤 그 인터넷에서 아이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수험생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1등부터 5등까지 순서대로인데요. 이 말 하지 마세요. 1등이 공부 많이 했니? 저 어제도 우리 아들한테 이 얘기 했더라고요. 중3한테. 어디 지원할 거니? 이런 거는 좀. 그 다음에 누구는 어디 붙었대다. 정말 이건 제가 들어도 짜증나요. 그치? 왜 고3이 되면 그 엄친아들이 다 나와. 그쵸?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사돈에 팔촌에 막 서울대 가면서 막 다 나오고 이상하게 고3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에다가 야, 못 봐도 돼. 재수하면 되지. 이것도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래요. 하고 싶은 건 대학 가서 하면 돼. 부모님들 대학 가서 다 하셨나요? 이거 뻥인 거 다 아시면서도 괜히 이런 얘기. 이거는 좀 기억하세요. 아들아, 믿어. 제일 싫어한대요. 그냥 대놓고 무슨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완전 공감이죠. 그쵸? 그래서 아이들 요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스트레스는 이미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요. 더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도 약간은 공감이 서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힘이 되는 응원은 뭐니 물어봤더니 1등이 적당한 무관심. 그쵸? 적당한 무관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 수 있어요. 초콜릿 등의 간식. 그 다음에 힘내라는 말이나 편지. 자, 어머님들 혹시 자녀분에게 마지막으로 편지 써본 적이 언제일까요?
어버이날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자녀 생일이나 아니면 학생의 날 이런 때 우리 학생 열심히 해 써본 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구. 요거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요. 문구도요. 길게 쓰면 애들 싫어해요. 가뜩이나 수능 지문도 긴데 짧고 굵게. 그치?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맛있는 식사 한 끼. 좋아하는 연예인의 영상이나 음악. 이건 그러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보편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통계를 했었던 이 팀에서 마지막에 메모 보면 수험생에게 관심은 주지 마세요. 대신에 줄 거면 먹을 걸로 대신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요걸 제가 뽑은 이유가요. 제가 EBS 설명회는 가면 학생들도 많이 오지만 어머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아까 학생들한테는 공부, 영어 공부 좋아. 근데 집에 갈 때 꼭 하나 생각할 거는 그래 나 왜 공부를 하지? 이유를 하나 찾았으면 하는 게 제 1부에서 드리는 여러분께의 과제이고 왜? 그러면 흔들릴 때 다시 돌아가서 적어도 남은 180여일은 버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힘들어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아까 어머님들 막 이거 찍으시는데 그거 찍어가지고 어떡하실래요? 아버님 보여드리는 건 괜찮은데요. 아까 영어 공부 학습법 절대로 애들 보여주면 안 돼요. 애들이 제일 싫어. 야, 그 선생님이 이런 데더라. 야, 그 선생님이 서울에서 왔는데 야, 이렇게 하면 된대. 제일 싫어요. 제일. 그냥 두 분이서 공유하시고 부모님들이 해주실 거는 저는 그 얘기 많이 해요. 진짜 먹을 거 잘 챙겨줍시다. 급식도 중요하지만요. 그 얘기 해드릴까요? 몇 년 전에 우리 반 학생이 아침에 일찍 오니까 항상 간식을 먹는데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데 사과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귤도 있고 1년 내내 그걸 갖고 와서 아침에 와서 먹으면 친구들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과일이니까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구야 야 너 엄마 참 부지런하시다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야 너는 복 받은 거야 그랬더니 애가 딱 보더니 우리 아빠가 해주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나세요. 근데 아버님이 일어나서 항상 그 과일을 깎아서 그래서 내가 그 비닐봉지의 비밀을 알겠더라고요. 엄마면 통에 넣었을 것 같은데 일회용 봉지 있죠. 딱 묶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아이 뒤에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사랑받는 애구나. 귀한 애구나. 뭐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얘는 정말 귀한 딸이구나. 그러니까 저도 기도가 되고 응원이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부모님과 사랑과 응원에 따라서 난 정말 뭘 하든지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이 들던데 저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애가 그거 모를 것 같죠? 우리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딱 보세요. 관심 주지 말고 간식 주세요. 그러나 간식은 받지만 그 뒤에 담겨있는 사랑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줄까? 첫째. 먹을 걸 그때그때 챙겨주면서 말 대신에 그 안에 진심과 사랑을 그리고 이렇게 종류 바꿔가면서 얘들아 어떤 간식 좀 제일 좋아? 빵? 과일? 신기하고 말로 표현을 하세요.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180여일 동안 어떻게 참으시겠습니까? 저는 벌써부터요. 수능날 나 뭐하지 걱정돼요. 우리 아들은 가서 시험 찍고 있어. 나 1교시 어디가 있지? 2교시 어디? 진짜 거기 학교 문 앞에서 정말 기도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그러고 있다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숨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자꾸 나한테 너무 지나친 관심을 주는 거 싫다고. 근데 우리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에다가 내 행복을 걸지 말고요. 부모님들 남은 시간 동안 애들이 공부할 때 뭔가 하나 해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석봉 엄마처럼 떡설기는 할 수 없을 거고 뭔가 이렇게 재미난 뭔가를 해보세요. 그래서 애들이 수능 모의고사 끝나고 왔다, 뭐 시험이 끝나고 왔다, 어머 몇 개 틀렸니? 그래서 시험 어려웠니? 이거보다 아유 고생했다. 근데 오늘 엄마 어디 가서 뭐 했는데 그거 너무 재밌더라. 야 나도 너 좀 크고 나서 너 그것도 한번 취미해봐.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요. 부모님들이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 자체에서 행복한 걸 뭘 찾는 모습을 되게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만 바라보지 말고 엄마 아빠가 스스로 행복한 일이 있으면 나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나만 바라보고 근데 내 관심에 그냥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차로 왔다 갔다 해주고 그때는 편하겠지만 그게 다 부담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수능이 끝나서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하고 뭔가 이렇게 훌훌 털어버렸다라고 할 때 야, 너 힘들 때 엄마 아빠는 이거 했다? 뭐 예를 들면 무슨 취미 활동을 해도 좋겠고 아니면 뭐 독서를 뭘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애는 공부하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TV 보고 그냥 시간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우리 애 언제 오나 그것만 바라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내 나름대로의 행복과 즐거운 일을 찾아서 몰두하다 보면 나의 즐거움도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우리 아이도 조금 마음의 여유는 가지되 우리 아이들이 내가 사랑을 안 나눠준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할까요? 아니요.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뭔가가 있으면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혼자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게으르게 못 일어나고 학교도 늦게 가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된 게 우리 부모님의 등살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적당한 무관심과 하지만 적당히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이 됐을 때도 더 부모님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은 이 180일이요. 부모님과 교감하는 시간도 될 수 있고 부모님과 완전 적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부에 있는 윤윤구 선생님은 현실적인 숫자 얘기를 막 들어다 놓을 테니까 조금 완급 조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핫한 스타는 바로 손흥민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기적의 기적을 쌓고 있는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최선을 다하는 친구는 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특히 제 옆에는 사람들 그리고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몰라요. 때로는 나 자신도 어제 하루 잘 살았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옆에 부모님이 같이 계시고 또 같이 함께 뛰어주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 분명히 나름대로의 결과물은 나올 수 있을 테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자 2부에서는 숫자 싸움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심은 흔들리지 마세요. 왜 공부를 하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나는 뭘 뒷바라지를 해는 게 좋을까? 따뜻한 가슴에서부터 진심이 우러나서 새로운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수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